시험. 선생님 그 육방 밀집 구조에서 높이를 구하는 게 지금 알려주시죠. 무슨 이상한 공간 모시. 그거를 하니까 뭐지? 이게 위에가 반지름이 있고 반지름이 2R이고 한쪽이 R이어서 여기 3R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지?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하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몇 페이지 있냐? 이거 67페이지요. 67페이지예요. 더 큰 그림은 이렇게 앞쪽에도 있어요. 앞쪽에. 큰 그림? 이거? 한 흔적 뒤에 있어요. 유찬이야 큰 거. 뭘 얘기하는 거야? 면심일방의 높이를 아니 구하는 그거 거야? 말고요. 네, 그 밑에 육방 육방 밀집 구조. 육방물질 구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 그거 했는데요? 육방물질 구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 말라 하셨는데. 고등과정. 말을 제대로 안 되니까 지 귓구멍에 들어가면 지 맘대로만 하는 거지. 뒤에 육방물질 여기 설명. 네 거기는. 보자. 육방물질 구조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는 아니 네 중간 과정 높이를 설명이 그냥 저렇게만.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무슨 정사면체가 나와서 그렇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 최심 입방이라는 거는 구슬의 정 가운데 그러니까 끝과 끝이 일자로 만나잖아. 네. 근데 여기 있는 육방밀집은 여기 있는 구슬 사이랑 얘랑 닿는 얘가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여기 중심이 직선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그렇게 구할 수는 없어. 네. 그치? 근데 그러면 육방밀집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이 앞에 그림 보면은 이거 면심일방이긴 하지만 네. 얘랑 붙어 있긴 한데 달리 생각해 보면 얘랑 붙어 있는 게 정사면체 구조처럼 보이거든. 맞냐? 네. 구슬 3개 위에 구슬이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그런 상태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구슬 하나는 얘랑 사이 위에 있잖아. 오 그럼. 얘도 정사면체야. 그래서 육방밀집이랑 입방밀집이랑 밀도가 같아. 생긴 게 조금 달라서 그러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의 중심, 여기의 중심, 여기의 중심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이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사면체 높이를 계산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정사면체 높이의 2배지. 라고 얘기를만 해도 알아듣는 거지. 네. 네. 중심이 일치를 해야 직선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이건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 다시 뭐 내가 뭐 구슬을 가져가지고 보여줘야 되나 이거. 너네들이 비를 들은 지 한 달이 됐잖아. 그래서 네. 두 번? 두 번 넣으셨어요. 세 번째요. 두 번에 세 오늘 번. 지금이 세 번째지. 두 네. 번째 지금이 아니야? 세 번째. 어쨌든 간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네.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다 공부해 왔어요. 네. 육방밀집 구조 왔어요. 육방밀집 구조요? 아니 당연히 시험을 봅시다. 네? 뭐라 그러지? 선생님 저희 그때 그 뭐지 띨빵 안에 몇 명 골라가지고 저거 점유율 저거 뭐지 책 덮어. 그 책 덮으라고. 점유율 그거 야, 얘기하면서. 내가 또 그냥 랜덤으로 고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띨빵하다고 딱 강조를 해버리면 내가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아이 그러면 저 같은 애를 고르시면 됩니다. 왜 찔빵? 사다리 타기. 인성이 보니까. 왜 지가 찔빵이에요? 찔빵해. 되게 띠빵이 그걸 모르는. 그렇게 말한 거만 그냥. 마다님 띨빵한 일을 이러고 학원 그만두고 막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예? 안 띨빵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오. 죄송합니다. 시집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책은 뭐죠? 선생님 옛날에 공부
무한구조 문제 내실 거예요? 아니 앞에서부터. 단어가 앞에 것까지 다 냈는데. 나이스. 내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반말을 했잖아. 했는데? 응. 나도 했는데. 괜찮아. 장비 이용을 정말. 대답 못해. 아 못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많이 어렵나요? 포도당에서 산소의 질량 몇 분이요? 예? 네? 포도당에서 산소의 질량 몇 분이요? 포도당 진짜 심해야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네? 써 문제 일단. 포도떡 보여? 정말 똘똘하네. 저 문제를 정말 잘 못 똘똘하지 들었어. 않은 것 같아. 어? 문제를 잘 못 들었어요. 설탕에서 산소. 설탕이랑 포도당이랑 다른 거야? 에? 설탕이라고 안 하셨어요? 포도당이라 했잖아. 귓구멍 그냥 진짜 짜증나. 산소 오씨 좀 집중해서 들어 좀. 지 맘대로 하지 말고. 포도당에서 산소. 100분이요. 오케이. 너무 심해. 좀 어느 날 같은 너무 심하면서 이런 건데. 이거 아, 그거 있죠? 생각이 났네. 문제 지금 많으니까. 선생님 산소가 산소 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당에 산소 분자가 왜 들어있어? 포도당 분자 안에 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 그냥 그 산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소 원자를 얘기하는 거지. 원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돌림 노래 부르냐? 선생님. 근데 내신 과학 그거 책 언제 주는 거예요? 내가 준거 아닌데? 이명철이 준 건데? 근데 네, 안 받았어요. 커서 달라고 그래. 그럼 줘요. 주세요 그럼. 너 시험 언젠데? 저요? 2주? 딱 2주야? 7월이요. 아니 7일이요. 근데 왜 아직 못 받았지? 저 5반인데. 태민이 형이 받았어. 자, 형은 안 풀 거라고 생각하시죠? 가서 쉬는 시간 아닌데 점심시간 저녁 시간 단원 무슨 단원인데? 저요. 아, 태민이 형. 그 태민이랑 똑같아요. 동물과 에너지. 참 맞는 소리 같은데. 동물과 에너지하고 이제 물질의 특성. 뭐가 아니지? 거기 가서 508호 가서 뒤에 보면은 책 쌓인 거 있거든? 예. 거기 동물과 에너지 있는지 찾아봐. 508호. 그 뒤에 에. 일본 거예요. 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6, 다시 들어가서 시간인데 인터넷 나오면 되게 미칠 것 같네. 19. 충전이 안 되고 있는. 충전도 안 되고 충전이 안 보였어. 여기 A가 아닌 B인가? 라고 하기엔 둘 다 되다. 어떻게? 자이스토리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영어 잘 써. 우리 엄마가 저거 풀라고 했는데 풀었어. 아니 아직 안 사줬어. 엄마 안 써서 못 풀었다. 엄마가 저한테 과학 어려우면 자이스토리 사서 풀라고 했어요. 아니 농도를 재는 데가 용맥이 페이지가 농도 65 농도를 계산할 줄 알면 다 아는 거다. 아, 이거야. 가정을 하고
페이지가 처음에 나오겠지. 오케이. 1번을 풀어보자. 저기 2번이에요? 아니 아까 아니, 내신 시험이- 문제가 내렸으니까 이 문제가 저 2번. 1번을 몰랐는데? 포도당. 포도당. 이게 2번인 거지. 갑자기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몰랄 농도가 몰라요. 몰라요. 배웠어요. 그 있었는데 그거 물 몰라요. 농도 아니 물 아래 있었는데 몰라령도 안 배웠다고? 네. 안 배우셨어요? 아니야 그거 물 밑에 있었어 하이타지 잠깐만. 나 이거 진도 나간 줄 알고 지금 이거 문제 낸 건데? 물 분율 아래 몰라요 농도 있고 진짜? 아, 거기 안 지금 나. 몰라령도 할 거구나. 아 그럼 오늘 시험 안 봐. 난 이거 확인하려고. 아니 그러면 1번만 봅시다. 자 1방 안에 어디 1방 안에 없잖아. 1방 안에 없으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되는데. 하나기는 그러면 이윤생 문제 특성 맞지? 이게 아, 네? 단순히 빵. 예? 그렇기 단순히 빵이요? 때문에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신감 아 증명한다고? 아예 보여드릴게요. 몇 프로인지 일단 말해. 아 이거 제가 카톡 풀어왔어요. 아니가 뭐냐고. 몇 프로야 일단 답부터. 아 이거 구해야 알아. 아니 근데 형 52%. 파이로. 오 뭐야 맞네. 어떻게 알았어? 좋아. 아, 역시 완전 사람들 막 수업 가려고 그래. 분명하고 싶어. 파이 68747. 3분의 50파이 곱하기 100 아니야? 52687474 짱. 잘했어. 묻는 말에 대답이 나와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를 뭐야 쓸 수가 없네. 선생님의 권리를 박탈. 저거 또 외웠어요. 연심이 빵 배위수. 아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저기. 다 보이는데. 봤어? 아, 봤어. 나이스. 저요. 네. 봤어. 네, 띠띠랑. 배위수가 뭔데? 손 들어봐. 면심빵에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입자를 배위한다고 해서 구슬 하나 주변에 몇 개의 구슬이 둘러싸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면심빵 그림 그려봐. 몇 개인가? 최신. 왜? 12개씩 아니야 물어보지. 6방도 물어보는 거예요. 배부르고 있는데 정신 나갔다니고. 아 역시 왜 이렇게 안달이 났어. 유찬이가 알려줬어 12개? 왜 12개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왜 이래 아니 영감. 양방. 해당 면에 저거를 하나를 이 하나에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구슬이 여기는 누구냐? 그게 답이에요. 이거보다 짧은 구슬이 있나? 이 거리보다? 아니요. 여기를 2라고 가정하면 여기랑 여기는 거리가 몇이야? 루트 2. 2분의 루트 2. 2라고 가정한다고 말을 아, 안 들어 이 루트 새끼가. 2요. 루트 2.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거리가 몇이야? 아 루트 2. 루트 2요. 루트 2. 아 민성이 형. 여기도 루트 2잖아. 아. 그러니까 같은 면에 4명이 그러니까 X 모양이니까 같은 면에는 4개가 근접하고
뒷면에 얘랑 같은 위치는 면의 뒷면의 옆면의 중심에 있는 구슬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니까 또 4개가 있고 그럼 이걸 계속 쌓으면 앞면에도 있을 거 아니야. 또 4개가 있고 4, 3, 12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얘도 루트이고 얘도 루트이고 얘도 루트이고 얘도 루트이니까 정사면체가 되잖아. 네. 그래서 아까 정사면체 구조라서 쌓다 보면 생긴 모양은 이렇긴 하지만 밑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는 둘 다 정사면체로 쌓은 모양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밀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밀도가 같은데 어떻게 크기가 다를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생긴 게 다르지? 희한하네. 이거 설명했었냐? 크기 생긴 거 다른 거? 네. 이거는 뒤에 구멍이 보이고 저거는 뒤에 구멍이 안 보이고 구멍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 설명했었어? 네, 구멍 안 보이는 게 누구야? 그 이제 단순 입방. 이것이너만 이거나 저거나 나 지금 면심이랑 육방밀집 물어보고 있는데 단순 참좀 뭘 내야 되는 못 알아들었으면서 왜 내라 그래? 왜 내라 그런 거야? 듣긴 들었어. 장수형. 죽을 정도야? 죽을 정도야? 삼각형 위에 구슬 하나 올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10, 11, 12 구슬에 중간에 번호 없는 구슬을 올리면 정사면체가 될 거란 말이야. 네. 그 구슬 주변에 6개를 쌓아서 벌집 모양으로 만들면 벌집 위아래에 들어가는 구슬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거 설명했었지? 아니 안 했냐? 기억이 안 나? 네. 아, 밀집도 했어. 쌓는 거. 구멍.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층에 있던 구슬을 이렇게 6개를 쌓은 거야. 7개를 쌓은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위층에다가 구슬을 쌓게 되면은 여기다 구슬을 쌓게 되지. 여기다 구슬을 쌓으면 여기는 구슬을 쌓을 수가 없어. 구슬이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쌓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빨간색 구슬을 채우면 생길 수 있는 빈틈의 개수는 6개야. 이런 틈이 6개가 생기잖아. 네. 이 틈 6개 위에 올리는 구슬은 그 6자리 중에 3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해. 쌓는 형태상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위나 아래에 쌓을 수 있는 삼각형이 같은 모양이거나 다른 모양이거나로 쌓이는 모양이 달라져. 네. 뭔지 알겠지? 여기는 이 삼각형이 뒤집혀져 있잖아. 아래가 뾰족하고 위가 뾰족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쌓은 건 6개 위에 그 6개 중에 3개 이걸 또 확장해서 또 6개면 이 위에 3개니까 계속 A, B, A, B, A, B가 쭉 연결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3개만 쌓은 거 아니지. 무한대로 쫙 하면 얘도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다. 늘려서 그리면. 응.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얘도 이게 3개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구멍에서 이런 식으로 쌓게 되면 또 6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해도 6개는 되는 거거든. 이렇게. 약간 한층 살짝 비스듬하게 밀려난단 말이야. 중간에 끼기 때문에. 혼자 근데
이거는 아까 그 그림대로 화이트하우스 그림대로 그려놓은 거야. 이걸 간단하게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육각형 중간에 삼각형 위에 육각형 형태로 그려놓은 거잖아. 그림이 화이트하우스 그림이. 근데 얘는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 얘를 잘 보면 얘를 비스듬하게 보면 요 그림이 그린다지만 얘는 육방밀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3개가 아니고 또 6개 확장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채워놓은 거야. 이거를 한 세트로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육각형 기둥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 아까 이 빵은 다 정육면체로 잘라는데 얘는 뭐라 그랬대? 육각 기둥으로 잘라야 돼. 근데 아까 얘 있잖아. A, B, C가 층이 다른 입방 밀집 있잖아. 얘를 대각선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 오, 뭐야? 우와. 여기서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붓을 6개 위 딱 가운데에 A가 들어간다라는 그림만 이해를 해. 일단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이해했지? 6개 위에. 네. 그리고 신기하다.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위에 꼭지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림 맞잖아. 그렇네. 그지? 그래서 밀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위에다 쌓은 것 뿐이거든. 6개 위에 3개, 3개, 6개, 3개, 3개 막 이렇게 쌓은 거니까. 주거 설명 이 정도로 하고 끝난 겁니다.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저번밖에 안 봤어. 1번이잖아. 선생님 저희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2번을 외워야 되는 건가요? 벌써 1번 끝났어? 아니요. 뭐야? 안 끝났어? 반. 아니 넘게 뒤에 남았어. 답지요. 그렇네. 되게 똑똑하다. 근데 보면은 아까 거기서 봤죠. 시험 대비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았어? 아니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27일부터 17일까지야. 네? 3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니야. 일주일만. 그러니까 28일부터 3주간은 올 필요 없지 시험 기간. 아쉽다. 그럼 그때는 뭐 그래서 그때도 학원을 안 나오는 건 아니고 학원 나와서 자습해. 그 네. 선생님들이 수학과학 교재 나눠준 거 다 풀고 다 풀면 자습하는 거야. 뭐 학원에서 내준 것도 안 해놓고 괜히 막 과학 막 80 맞고 이러면은 학원에 항의 전화 오잖아. 그지?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나눠준 교재를 먼저 풀어야 돼. 민성아. 그러니까 무슨 뭐 100개가 있는지 뭐 300개가 있는지 알 거 아니고 그거나 먼저 풀어. 알았지? 선생님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을 안 보면 그냥 선생님 자습해야지. 3주 너무 긴가? 시험 안 보는데?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 뭐 기말은 봐요. 기말만 보는 거야? 와서 기말을- 사회 공부해도 돼요. 뭔 소리야 공부해? 학교 사회 공부요. 안 했어? 뭔 소리야? 수행평가 하는 거야? 아니 기말이에요. 기말 때 좀 범위가 넓어요. 기말 거다 해서 기말 공부를 중간 때 해가지고 기억이나 나냐? 해라. 네. 해. 해야죠. 안 들어. 다 지금 쫙 오일. 와. 글리치. 어디지? 테이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좀 딴 곳에 해야 되나? 테이블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불리한데. 자, 용액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러냐? 내 의도가 아닌데 이거.
자 보자 용액에 대해서 해보자. 용액 뭔지 알잖아요. 용질 용매가 섞여서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합니다. 균일 혼합물의 다른 말이야. 용액은 꼭 액체일 필요는 없어. 기체끼리 그러니까 섞여 있어도 용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기체 용액 중에 대표적인 건 산소. 공기. 공기가 공기라 그래야지. 산소는 섞여 있는 건데. 산소가 공기 중에 용질이다. 왜냐면 질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안다고 가정하고 네. 같은 상태 물질이라면 양이 많은 게 용매고 바탕에다 대고 뭔가를 섞었다고 가정하고 양이 적은 걸 용질로 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용매 용질의 상태가 다르다면 액체를 대체로 용매로 봅니다. 네. 사이다에 기체 뭐 탄산 녹이면 탄산이 용매일 일 없잖아. 탄산을 집어넣은 건데 액체에다가. 그럼 설명 다 했네. 그럼 순물질이랑 혼합물에 대한 개념을 써다보자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순물질은 한 가지 종류의 분자, 그러니까 화학적 특성을 가진 애들이 뭉쳐있는 건데 호돈소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 또는 이온결합 물질이 있거나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지면 걔네들을 다 합쳐서 그냥 합성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된 호돈소 물질을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어. 알겠죠? 예. 그럼 넘어가서 그 순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을 경우에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균일하게 섞이면은 워낙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걔네들의 뭉침이 안 보여. 빛이 뚫고 지나가. 그리고 투명하게 보여. 대체적으로 균일 혼합물 용액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물균일 혼합물은 흙탕물 생각해 보면 균일하게 섞인 게 아니야. 큰 모래 입자, 작은 모래 입자, 뭐 흙, 가루 뭐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안에가 뿌얘. 이 뿌옇다는 건 뭐야? 그 모래 입자를 빛을 쐈더니 모래 입자 빛을 튕겨낸 거야. 모래 입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지? 그렇다는 건 골고루 섞였다고 말할 수 없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뭉쳐있다는 거지. 분자 크기 이상으로 뭉쳐있으면 빛을 튕기거든요. 단일 분자 형태로 돼 있으면 빛을 투과시켜. 전체적으로. 가시광선보다 작기 때문이다. 네. 가시광선보다 작으면 가시광선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엑스레이 예시 옛날 저번 주에가 얘기했지? 네. 엑스레이는 더 세밀하기 때문에 단백질 이 세포 사이의 구멍보다 엑스레이가 뚫고 지나가는 그 간격이 좁아서 뚫고 지나가는 거. 근데 네, 뼈가 가시광선은 엑스레이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 어쨌든 가시광선보다 큰 거는 뚫고 못 지나가니까 튕겨 나가면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 뚫고 지나가면 색깔이 안 나타나는 거. 대체적인 균일혼합물은 가시광선이 뚫고 지나갑니다. 선생님, 음? 만약에 사람이 햇빛에 맞아 죽는다고 하면 가시광선이 그 세포막 같은 거를 빨리 뜨는 거예요? 햇빛에 맞아 죽는다는 건 햇빛은 그 전체를 궤도로 봤을 때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쓴 게 아니지. 자외선이 세겠지.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말고. 자외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지. 자외선 정도만 받아도 물론 근데 일단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작은 거냐 큰 거냐 크기가 입자의 크기가 파장의 길이가 작아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건데 보라색 바깥에 있다는 거니까 보라색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잖아. 에너지는 더 세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피부에 암이 걸리지. 저기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있잖아. 뉴질랜드 이런 데는 모자 안 쓰면은 피부 안 걸려. 진짜요? 모자나 팔토시 같은 거 안 쓰니까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 피부에 뭔가 막 두드러기 같이 막 그 피부가 변성돼가지고 점 같은 게 생겨요. 기미 이런 거 알아? 기미 그런 식의 기미가 많아. 백인들이 피부가 약하고. 근데 심지어 피부가 약한데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더 태양의 에너지가 더 세. 남극지방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암 환자가 더 많아. 피부암 환자가 실제로. 그래서 선글라스를 멋을 끼는 게 아니라 안 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스키장 가가지고 생 눈으로 그냥 하루 종일 스키 타면 밤 되면 좀 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뉴질랜드는 스키장 수준이지. 완전 쨍쨍해가지고 여름에 그러니까 선글라스랑 모자를 안 끼면 눈에도 안 생겨. 재수 없어. 눈에도 약간 눈이 안 예쁘고 눈이 멀어. 그러니까 늙으면은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서양 사람들.
뉴질랜드나 호주에 사는 서양 사람들. 용액이가 뉴질랜드가 되었어. 어쨌든 그 용액이 되는 과정,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해서 용매랑 용질이 섞이는 과정 용해. 과정을 지나면 용액인데 반대의 과정을 생각하면은 용액에 있던 애들 일부가 분리돼가지고 용질끼리 뭉친다. 용맥끼리 뭉친다면은 용질 모인 게 우리 눈안에 보이니까 석출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오른쪽 화살표로 가면은 정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면 용액이 되는 거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석출이 되는 거. 알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냥 용의 원리를 다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너네가 배운 게 아직 인력밖에 없으니까 용의 원리는 인력으로만 설명하면 사실은 약간 뻥이거든? 추가적인 이론이 있어.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이거 설명해야지. 비교를 해보는 거야. 지금 이거 표가 용매 용질끼리 당기는 힘이 원래 섞지 않았을 때, 만약에 소금물이라고 하면 물이 물끼리 뭉쳐있는 거고 소금이 소금끼리 뭉쳐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소금물을 타버리면 물이랑 소금이랑 땡기고 있는 거잖아. 서로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물이랑 소금이 섞여 있는 힘이 더 세다면 물이랑 물끼리 소금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어쩌다 물이랑 소금이랑 붙었는데 안 떨어져. 그럼 걔는 결혼해서 아웃. 나 혼자 산다 하는 건데 10명이 나 혼자 산다를 해. 뭐 이상한 예시를 듣고 있어. 2명이 결혼을 하면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이 8명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2명 해가지고 5 커플이 생겨. 그러면 그게 용액이잖아. 얘네들이 붙은 다음에 안 떨어져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아. 그러면 잘 섞인다는 얘기네. 그래서 인력으로 비교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용매 용질 사이의 인력이 세다면 그 전보다 세다면 용액이 되는 거야. 반대로 약하다면 분리가 되는 거지. 그지? 원래 상태로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럼 여기는 뭐 뭘로 할까? 원수야 원수. 사이가 겁나 안 좋아. 이런 애가 옆에 있는지 몰라. 한 마리를 딱 제거했어. 제거한다고 얘랑 친해지겠어? 아니요. 원래 원수였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편하면 섞어도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섞어서 어쩌다 물이랑 벤젠이 막, 그러니까 기름 고기 같은 거 이제 샤브샤브를 먹는다고 치면 그 간장 소스에다가 막 레몬즙 같은 거 탄단 말이지. 참기름 같은 거 뿌리고 그렇다고 쳐. 아니면 저기 뭐 삼겹살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참기름에다가 소금 탄단 말이지. 아 맞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맛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너무 스스로네. 어쨌든 겁나 섞어. 그러면 섞는 중간에는 어쩌다 기름 입자 사이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NaCl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섞는 걸 내비두면 어쨌든 그 기름 소금이라는 걸 보면 소금이 소금끼리 뭉쳐있어요. 산처럼. 안 녹아. 왜냐면 따로 있을 때가 더 친하거든. 아무리 섞어도 안 친해. 안 섞여.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 물이랑 벤젠이나 석유나 아이오딘이나 다 친구들이다. 안 섞인다. 무극성 물질, 극성 물질. 무극성, 극성. 안 섞여.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는 거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이는 겁니다. 네. 추가 설명 같은 게 있는데 좀 나중에, 이거는 아직은 중고등 단계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얘가 아까 분자의 일반적인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 걔가 있는지를 몰라. 용액 같은 경우에 입자 크기가 2나노미터 이하야. 용질의 크기가. 근데 용매나 용질이랑 같이 섞여서 용매도 뭐 물입자라고 하면 물 분자의 크기가, 수소 원자의 크기를 외우는 다 이유가 있지. 수소 원자의 크기가 지름이 몇 정도? 위에 마이너스 18승.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3승. 마이너스 15승 미터. 맞아? 10에 마이너스 13승 정도 아니야?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3승. 시험은 그렇게 봐도 나오잖아. 10에 마이너스 10승. 나노미터로 따지면 몇 미터야? 몇 나노미터야? 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야? 마이너스 3 9 나노. 수승. 9승. 10에 마이너스 9승이야? 네. 0.1. 그러면 0.1 나노미터. 수소 원자가 0.1 나노미터. 그러면 수소는 주기가 첫 번째 주기니까 껍데기가 하나잖아. 네. 네. 껍데기 2개, 3개 되면은 10배, 100배 증가하진 않겠지. 껍데기 2개, 3개 증가하면 실제 크기도 2배,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했을 때
0.1 나노미터에서 넉넉 잡아도 1 나노미터 사이다. 맞습니다. 그지? 그런 애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에탄올 생각해 보면 탄소, 산소, 수소 막 이런 식으로 쭉 무슨 강아지처럼 생겨 있잖아. 생긴 모양이 쭉 길잖아. 네. 그럼 그렇게 해도 10배까지는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네. 구슬이 4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위아래로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에탄올 입자에 대한 그게 들어 있어야 돼. 이거 설명하는데 들어는 있는 거냐고. 네. 입자 그림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거지? 야, 에탄올 그려봐. 구슬로. 내가 H2 예시 H2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에탄올 여기다 그려봐. 여기다가 에탄올. 어떻게 그리죠? 왜 나한테 말해? 지금 어떻게 그려야 돼? 화학 시간에도 써봐. 이걸 왜 못 그려? 아니 이거 못 그리는 진짜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술하지 말고 대충 그려도 돼. 뭘 그리는 거야? C O 이 새끼들. 네, 했습니다. 이거 나 너무 신기한 게 갈수록 한국인들이 떨어지거든? 그림 이때쯤이면 너네는 원시인이 돼야 되는데 막상 졸업할 때쯤이면 다 비슷한 거 같으니까 희망적이랄까? 어쨌든 보통 올림피아드 인문반 정도 됐을 때 에탄올 그리라고 해서 에탄올 못 그리는 건 그릴 수 있지. 처음이네. 야, 이거 신기하네. 화학식은 뭐야? 화학식은 뭐야? C2H5OH 이거 아니야? 네? 이거 맞지 않아? 어디? 응.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어차피 그릴 거니까. 아 저렇게 각도도 해서 그려야 되는 거야? 각도 아니더라도 그린다고. 잘하네. 보통 산소는 빨갛게 표시하거든. 네. 탄소는 수치니까 보통은 검은색. 검은색에 가깝게 표시를 하고 수소는 약간 회색 또는 검은색. 탄소랑 좀 겹칠까봐. 강아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푸들 비슷하게. 네. 뭔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게 우리가 이러면 얘가 0.1 나노미터라고 했는데 이래봤자 이 전체 길이가 10배는 아니잖아. 10배라고 치자 넉넉하고 10배는 아니지만 그치? 네.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0.1 나노미터, 그러니까 원자는 0.1 나노미터, 0.5 나노미터 뭐 그 정도 수를 잡는 거고 분자는 커봤자 1 나노미터, 2 나노미터 이내야. 근데 그 기름들은 또는 DNA 같은 거는 분자량이 화학식을 다 집중해봐요. C2H5OH는 익숙하지? 네. 근데 DNA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을 해보자. DNA가 뭔지 모르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네. 이중나선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학식이 어느 정도 될지 알아야 되는데 DNA가 어떤 분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 수소결합. 네, 다 이게 DNA가 ATA. 아데닌이랑 AT 티민이랑 앞에서 했긴 했었는데 뭐 외운 건 아니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랑 ATG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다음에 구아닌이랑 뭐였지? 구아닌 아데닌. 그다음에 티민도 있습니다. 사이토신. 티민. 티민. 예. C
T 아니야? 이게 T I 타이밍. 아니 T I M I N이면 팀이라 해야 돼. 타임.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영어 철자가 T I M I N이야. T 아. 이렇게 생각이 이거 정리해서 쓰는 게 없네. 330.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DNA는 사람마다 생긴 모양이 평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적혈구 안에 대략 500만 개 정도의 500만 개 헤모글로빈 수가 높겠네. 한 2억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들어있거든. 우와. 적혈구라는 사탕 봉지 안에 2억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폐 호흡을 해서 그 적혈구가 지나가면 적혈구 이 구슬 하나당 산소 입자가 8억 내지 10억 개 정도가 들어가. 네. 그럼 그 적혈구 입자에 들어있는 10억 개 중에 아니라 2, 3억 개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의 분자식이 오. 뭐야 저거? 그냥 요 정도 되면 눈에 보이나? 아니요. 이래도 안 보여. 이래도 나노미터 수준이야. 저게 뭐야? 헤모글로빈은 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다. 물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광학 현미경으로는 적혈구 모양만 가능해. 나중에 누구 피나면 여드름 터지면 여드름 터진 걸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자. 진짜요? 해볼까요? 내가 근데 관찰해보자 옛날에 그랬더니 누가 그 근데 여드름을 짜면 그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피가 나지. 대구 가고 가나? 피지. 어느 피지가 나온 하여튼 영재 학교 이번에 영재 학교 간 여자애 중에 작년에 갔나? 저 헷갈리네. 홍지은 누나? 작년에 영재 학교 간 어떤 누나가 1학년 때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면 내가 현미경으로 봐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코토칼로 진짜예요? 그 정도는 돼야 영재 학교 가는 건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현미경에 여기 핸드폰 카메라 연결해서 보면은 프로젝터에 보이잖아 피가. 그거 그 근데 누나 피를 잘못하면 봤어요? 화상. 나도 해봐. 아니 해봐야지. 이거 팍 이거 손가락 자르는 게 아니고 샤프 같이 이거를 네, 해가지고 화상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화상품 화상. 아 또 재밌는 얘기 재미없을 수 있지. 안 한다. 네. 파상풍은 녹슨철이 있으면 파상풍이 걸린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냐? 네. 아니요. 파상풍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니? 네. 들어본 적이 없어. 통풍. 들어본 적이 있는 인간 손으로 사망. 많이 대체적으로 멍청해가지고 근데 왜 나만 안 돼? 주사도 맞고 다 그냥 하나씩 오염된 좀 철에서. 알아 몰라 어떻게 너 지금 몰라요. 안 된다고 왜 그러는데 아니야. 녹슨철에 닿았는데 혹시나 내가 상처가 난다면 녹슨철에 있는 물질이 내 피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 네 근데 녹슨철은 더럽겠지 아마도. 그 맞습니다. 녹슨철이 딱 녹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더러운 때며 세균이며 독성 물질들이 발라져 있을 거야. 그잖아 지지야 지지. 네. 그러니까 그런 녹슨철에는 높은 확률로 파상풍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파상풍은 한 번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 네. 죽어야 돼. 네? 잘라야 돼. 절단. 근데 그 자르기 전에 만약에 다른 데로 퍼져 있었으면 잘라도 의미가 근데 없는데. 그렇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상처 났는데 나도 모르고 파상풍 같은 데 걸려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파상풍이 걸리고 있다. 파상풍이 퍼지고 있다 모르지. 아 하는 순간 여기까지 퍼져 있지. 네. 여기 잘라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돼.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잘라야 돼. 머리가 여기를 뇌에 잘라야 돼. 가면 어떻게 돼요? 뇌에 가면 죽었지. 그러니까 그건 안 잘라도 돼.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죽을 거니까. 뇌사.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재밌는 얘기라고 하냐면
파상풍균은 사실 녹슨 쇠에 사는 균이 아니고 흙에 사는 균이야. 근데 삽 같은 거 삽질을 했는데 비 오는 날 삽질하다가 흙에 진흙 묻어가지고 삽에 녹이 쓰면 삽에 흙이 묻었으니까 파상풍균이 있는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커터칼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너네 필통에 넣는데 빗물 맞아가지고 커터칼 녹슬지. 네. 예를 들면 거기는 파상풍균이 없어. 오.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상대 비워도 되네? 막 이게 아니야. 파상풍균이 아닌 드러균이 있겠지만 죽지는 않겠지. 네. 파상풍균은 치료가 안 되니까. 파상풍균이 대표적으로 치료 안 되는 게 파상풍이랑 광견병이랑은 치료약이 없어. 광견병 나며요? 걸리면은 그냥 가는 거야. 치료 못하는 거예요? 예방 주사를 맞아요. 어. 맞았지. 그리고 광견병은 퍼지는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면 광견병 백신, 그러니까 광견병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주사를 하면 안 퍼져. 그럼 근데 그것만 반나절이야. 잘해요. 그냥 가. 뭐가 근데 광견병 주사라는 게 서울에 있는가 모르겠다. 오히려 서울 사람이 더 위험하지. 이게 병원, 이게 동네마다 병원에서 갖고 있는 약이 다르다. 네. 제주도에는 살모사 해독제가 있어. 제주도 병원, 제주병원에 입원을 하면 서울에는 없잖아. 애초에 서울에 살모사가 없는데, 그지? 근데 뭣도 모르고 여행 가서 잘못 가가지고 어디선지도 모르게 뱀에 물려오면 이게 무슨 뱀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병원 가야 되는데 좋은 병원 가야지 서울 올라갔다 죽는 거야. 애초에 서울까지 가기 전에 죽겠지. 독사의 속이 퍼지면. 네. 좀 특이합니다. 하여튼 제주도에만 있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제주도는 땅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주도에만 있는 생물들, 예를 들면 진해독 같은 거 있잖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갔다가 봤어요. 줄도.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샜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분자의 크기 이하기 때문에 용액은 좀 투명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고 공기, 바닷물, 포도주는 보라색인데요. 이러면은 안 탁해. 물론 거기에 있는 입자의 색깔에 따라서 잉크 입자 같은 게 섞이면 색소가 섞이면 색깔이 있을 수도 있긴 해. 왜냐면은 굴이 원소잖아. 굴이 원자잖아. 근데 굴이 원자 물에 녹으면 파란색이잖아. 색깔을 띠긴 하지. 네. 근데 탁하진 않아. 파란색 선글라스처럼 뒤가 보여. 우리는 굴이 입자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뚫고 튕겨 나가서 뒷면이 안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뚫고 튕겨 나가는데 얘 뚫고 나가는 애의 파장을 흔들거리게 만들어서 색깔을 변형시키는 뭐 그 특수한 원리가 있어. 어쨌든 뒷면은 보여. 웬만한 용액들은 다 뒷면이 보여. 그래서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복잡한 분자가 섞여 있으면 지방 입자 이런 건 좀 많이 크거든. 아까 여기 헤모글로빈급이야 거의 지방 입자라는 애들은 분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가 아니야. 마이크로미터 단위야. 굳이 따지면 여기 1000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나노미터니까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잖아. 그러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뿌에서 안 보여 뒤가. 그래서 반투명이야. 불투명 또는 반투명이야. 뭐가 있냐? 우유나 안개 같은 게 뒤가 안 보여. 많이 끼면.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물입자가 이렇게 뿌리는 분무기를 뿌리면 물입자 보이잖아. 분무기를 뿌리면 그러면 분무기를 안 뿌리면 물입자 보이냐? 지금 공기 중에 습도가 없어? 아니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는 산소 원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원자래. 물 분자만 있는 거야. 물 분자 크기보다 내가 뚫고 지나가는 가시광선의 파장이 더 크고 길어. 뚫고 지나간다? 넘어가 버린다? 언덕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땅바닥에 모래 요만큼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모래가 있는지 몰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얘는 분자를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뿌려버리면 물방울이잖아. 그러니까 물입자가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4-5개가 아니다. 수백 개 정도 뭉쳐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뚫고 못 지나가서 튕겨나가. 그러니까 분무기에 있는 물방울은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유에다가 그런 단백질, 지방 같은 성분들이 뭉쳐서 들어가면 뒷면이 보일 수가 없어. 걔네 입자가 크거든. 그럼 얘네들은 반투명하고 녹아있는 입자가 나름 적당히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사실 안개 꼈을 때 안개가 덜 끼고 더 끼고, 그러니까 구름이 물론 진하고 덜 진하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 그냥 다 하얀색이잖아. 평균적으로 그냥 둥글둥글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유도
안에 있는 입자에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들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다 반사를 하는 거잖아.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요런 애들을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흙탕물, 우유 같은 애들을. 좀 용액보다는 불균일 혼합물에 가까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유 같은 거, 그러니까 흙탕물 생각해보면 흙탕물 가라앉히면 밑에 흙이 가라앉지만 흙탕물 안에 있는 뿌연 모래 입자 같은 건 계속 떠 있어. 거의 막 일주일 동안 가라앉히면 좀 투명해질까? 근데 오늘 섞은 다음에 모래 가라앉고 보고 있으면 노란색이란 말이야. 약간 흙탕물이. 걔는 잘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콜로이드 입자는 분리는 안 돼. 입자가 작긴 한데 조금 커가지고 통과는 못할 정도거든. 근데 가벼워서 가라앉지는 않아 또 밀도상으로. 근데 서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큰 거, 막 밀리미터 단위 입자 같은 거 있어. 뭘 할까? 혈액 같은 거 보면은 혈액 같은 거는 입자가 많이 크거든. 적혈구 같은 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 돋보기로도 어느 정도 흔적을 보여. 돋보기로 보인다고 하면 좀 뻥이긴 해. 현미경으로 보여. 여기는 우유를 희석해가지고 우유의 입자 안에 지방 입자나 단백질 입자조차도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안 보인다. 근데 빛을 통과하면 빛은 그걸 인식하는 정도. 근데 서스펜션은 애초에 내 눈으로 보여. 충분히 커. 그런 애들은 당연히 뭉쳐있다 보니까 밀도가 높겠지? 그럼 가라앉겠지. 그래서 혈액이나 에어로졸 이런 애들은 가라앉는다. 근데 에어로졸이 뭐냐면 공기 중에 섞인 다른 입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분무기를 공기 중에 뿌리면 그게 에어로졸. 또 뭐가 있을까? 뭔가 뿌려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분무기. 분무기를 뿌려서. 아, 우리 말고 뭐 있냐고 얘기하잖아. 식용. 휘핑크림. 식용 색소, 식용 색소. 크림은 그냥 들어가면 거품 고체 아니냐 그냥.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뿌린 입자라는 뜻인데. 식용 색소. 식용색소? 예. 왜? 레프킬름. 에프킬라를 난 원한 거야 사실은. 나는 내가 원한 답이 정해져 있었어. 모기약 뿌리면 뿌옇게 뭐가 안개처럼 쭉 나가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거 막 바닥에 막 기름 같은 거 번들번들 막 바퀴벌레를 잡아본 적이 없지. 아니 잡아봤는데요. 말벌 잡아봤어요. 명성에서. 그물 뿌려서 그래서 막 말벌 잡으려면 또 이거 알았어. 쓸데없는 소리 길게 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서스펜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용액이라는 게 혼합물이라는 거는 뭐 균일, 불균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그러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근데 콜로이드나 서스펜션 같은 거는 실제로 응용할 땐 쓰지만 과학 이론 배울 때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엔 중요해. 실생활에 응용할 때 쓸 일이 많거든. 에멀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에멀전이 안 나오냐? 그 화장품 같은 거 로션 생각해 보면은 집에 가서 로션에 뒤에 보면 에멀전이라고 써 있거든. 에멀전. 본 적 있냐고? 에멀전 에멀전. 결국에 나오는 거. 안 나오네. 이런 로션에 보면은 로션이 이름이 로션이 아니야. 로션인 줄 샀는데 뒤에 에멀전이라고 써 있어. 이멀전이라고. 집에 가면은 최소 2개 이상이 에멀전이라고 써 있다. 화장품 가게. 너네가 몰라서 그러지. 그럼 에멀전은 그 화장품에 그 피부에 좋은 각종 화학 입자들을 녹여냈는데 이게 안 녹고 모래알갱이처럼 입자가 커버리면 내가 바르면 떨어지잖아. 흡수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입자를 겁나 잘게 쪼개가지고 그 노란색 흙탕물 정도는 되는 크기 입자로 잘게 쪼개놓은 상태를 기름 같은 크림 같은 데다가 녹여낸 상태야. 그래서 바르는 거야. 그래서 로션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로션에 에멀전이라고 써 있어. 얘기를 실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화학과를 나왔다. 그럼 화학 이론으로 따질 때는 에멀전이 콜로이드에 들어가거든. 에멀전이. 화학과를 나와가지고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뭐 저기
LG 화장품에 입사를 했다고 치면은 거기서 무슨 설화수 화장품 이런 거 만들 텐데 그런 거 만들 때는 콜로이드 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대학원 가서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 같은 걸 배우는 거지 너네는 배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이런 게 실생활에 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너네 용액만 알면 되긴 해. 근데 가끔가다 콜로이드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러니까 용액보다 입자가 큰 용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액보다 입자가 큰 용질이 녹아있는 물질, 그러니까 용액, 그러니까 액체 상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설명이 길어졌다. 입자를 보통 물에 녹일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용매를 물을 쓰기 때문에 물입자랑 용질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소금은 소금끼리 친하고 물은 물끼리 친한데 소금이랑 물이랑 만나면 그게 더 친하네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를 띄어가지고 물들이 둘러싸 물끼리 있는 것보다 물이랑 플러스를 둘러싼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잖아. 자석이랑 자석끼리 친하게 지는 거 철가루가 모여있겠는데 거기다 자석 갖다 대면 자석으로 다 붙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일종의 자석 같은 거야. 철가루 같은 데다 자석을 뿌려버리면 자석 주변에 철가루 막 달라붙겠지. 당연히 자력이 세니까 자석이서. 그러면은 이렇게 형성된 상태로 야금야금 하나 두 개씩 다 뜯다 보니까 나중 가면 다 떨어져 있어. 다 떨어져 있는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 그걸 녹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녹았을 때 물 입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를 둘러싸고 있지. 어떤 물질을 물이 둘러싼 상태를 해당 물질이 수화됐다고 표시합니다. 물 껍데기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물 형태로 변화, 수화. 수화가 잘 되는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왜냐면 극성이 세니까. 그치? 그래서 극성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다. 그리고 진해성이 친하다. 무극성 물질들은 물에 잘 안 녹는다. 기름에 친하다.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이 집중력이 뭐 어떡하지? 이게 뭐 그렇게 졸릴 일인가? 진짜 모양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네 아직 그릴 줄 모른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벤젠은 기름이니까 극성이 거의 없어. 물은 극성이 세. 특히나 수소결합까지 해. 그리고 에탄올은 물보다 수소결합을 덜 해. 그리고 탄소 결합 부위가 많기 때문에 무극성이 성질돼 있어.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이 중간이야. 굳이 따지면. 근데 이 옆에 있는 클로로포름은 OH도 없어. 얘는 수소결합을 안 하잖아. 그럼 얘도 대칭형은 아니지. 왜냐면 H도 있고 Cl도 있으니까 그림은 몰라도 대칭형은 아닐 거야 아마도. 근데 수소결합은 안 해. 그러면 굳이 따지면 얘는 극성이 100%라고 가정하고 100%라는 개념 없지만 얘는 극성이 뭐 한 25%, 얘는 극성이 50%. 그러니까 100%, 50%, 25% 극성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나열을 할 수가 있어. 얼만큼 극성이 센지. 그럼 얘랑 잘 녹겠지. 얘랑 잘 녹는다? 얘랑도 잘 녹거든? 얘랑은 안 녹는다? 이런 친한 농도에 따라서 녹는지 안 녹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일단 쉬는 시간. 그렇지. 화장실만 갔다 오겠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그토록 재밌는 화. 엄마를 부탁해. 맞다 선생님. 뒤에 거 에필로그 어디였는지 배고프다. 확인해주세요. 소안 된다며. 이게 이게 처음엔 여기다가 한 번에 여기가 빡 그 되거든. 이탈리아 거기 어디예요? 이게 같이 내려가 뭉쳐 있어서 안에서. 에필로그가 어디서 좀 해설이고 있고 작가의 말을 에필로그로 말한 거지. 아, 거기 아니 이게 아예 에필로그 복수가 담고 이제 그게 있어? 네, 그 전에 있어요. 여기 여기가 국물 마시면 불잖아. 에필로그일걸요? 이연이랑 예. 이게 안에서 뿌는데 쁜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이탈리아. 점성 때문에 뭉쳐 바티칸이라고 있으니까 써있잖아. 왜 피렌체라고 하냐고. 뭉친 채로 내려가 소화가 피렌체라는 한 말이 번에 나왔는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피렌체란 말이 나와 있는 건 네가 확인하면 되지. 내가 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피렌체가 보겠습니다. 전화가 죄송합니다. 왔어. 기성이의 부재 전화. 남자 이름이 하트. 네 맘대로 피렌체를 써도 피렌체라는 거 가지도 않았는데 아, 그 왜 무슨 이거 그 엄마야. 마리아상 아닌데? 무슨 아빠도 조각상을 있는데? 보고 이제 아, 마지막에 동생인데? 엄마를 부탁해 이러면서 끝나는데요. 동생이 이건가? 이게 아빠야. 피에타. 엄마 아빠 이거 몰라.
엄마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좀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성이라고 써있잖아. 아, 바티칸이 어딘지를 모르냐? 아니 바티칸 알아요. 바티칸 로마의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너 어제가 저번 주까지 몰랐잖아. 내가 바티칸 로마에 있다고 하니까 네가 알았댔네. 맞아요. 어머나 바티칸은 감사합니다. 인구가 몇 5학년 명이야? 2반이야? 초등학교 때 본 책이야? 형은 책 인성아. 검사. 어? 책 아, 검사 이거 알았어. 글씨를 이렇게 좁게 해서 사람 뭐가 심한? 뭐가 심한 병이야? 초등학교 때 발달장애 위기 결정 결말을 나눠놔야 돼가지고. 뭐 물어본 거야? 바티칸 인구 완전 심한 네. 많을 텐데. 전장 책임자. 700명이잖아. 700명? 760. 야 주식이 왜 튀었어? 그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한 명이야. 교황 한 명. 주식이 왜 튀었어? 대식이 형 어디 갔어?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책만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물어보려고 사람들 주식이 왜 튀었어? 윤식이 형 책을 안 읽은 거야. 뭔가 건너뛸 것 같은 사람은 다 물어보셔도 다. 정이랑 선생님. 이걸 다 봤어? 이거 재미없잖아. 재밌어? 그럼 물어봅시다. 무슨 책이에요? 재밌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줘. 아니 어떻게 나라가 어때? 평구의 5분의 1도 안 해? 뭐했어? 몰랐어? 한 1000분의 1도 안 해. 나 0%인데? 바티칸. 뭐야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 이거 짝퉁 아니냐 이거? 내가 아는 게임 원래 이거 이성이 형이 알려준 게임. 재밌어 보이긴 근데 이거 다른 게임 아니야. 내가 아는 건 다른 게임. 슈팅 여기서 딱 해야 돼.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 와 너무 이상해. 스스로를 추구하는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아니지. 어 이거야. 너무 쉬운데. 이거를 못 넣으면 진짜 살았어. 얘도 광고가 있고. 와이파이 끄고. 6단계야. 나 사람을 어. 형몇 등급까지야? 형몇 단계야? 가족이라는 나 잠깐만. 네, 내가 해줄게. 나 재미가 190인가? 은호야 재밌어 그거. 이거 재밌어. 시간적이죠. 나 아니, 한 뭐야 왜 광고가? 아니 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뭘 봐야지. 민성이 형한테 말을. 야 주식아 책 아니고 왔냐? 안 갖고 왔는데. 아니 나한 와 일부러 안 갖고 왔네. 선생님 준식 책 아니야.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야책 이름 뭐야? 내가 찾아줄게. 아니야 어차피 이북 있잖아. The Origin of Time. 시간의 기원. 왜 이거 뭔 책이에요? 뭔 책이에요? 이성이 말살돼? 스루패스. 이래서 대해서 왜 게임? 뭐야 이거 왜 뒤로 와? 이제 멋져. 멋진 신세계 따라란 따라란 여기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사람들이 약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뭐야? 그런 그거 인간 뭐야? 아편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차기. 전쟁이야. 아마차기. 나이스. 정이야. 민성이 형 왜 안 내? 아 지금 배터리 키고 있잖아. 책이 없었어. 이렇게 하네. 배터리 없어. 그래도 모르겠어. 지세가 쉬는 시간. 선생님 저희 준식이 시간에 형은 왜 책을 안 게임에서 가져요? 배터리 다 나왔어. 네. 책 학교 도서관에 방치돼서 못 빌렸어요. 야 내가 찾아줄게. 시간의 기원. 뭐? 시간 뭐? 시간의 기원. 오리진 못 오브 타임. 빌렸다는 건 봤다며. 네, 근데 누가 이미 빌려갔었어. 뭔 아, 사? 그러니까 형이 빌려간 다음에 반납을 했는데 빌려서 반납을 했는데. 근데 또 누가 빌려갔구나. 가져오려고 해서 또 다시 빌리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왔어. 뭐야 독서하고 있어요. 적었어? 독서록을 누가 줘? 야 이렇게 하게 시켜야 되겠다, 딴 애들. 저 독서록 진짜 못 너무 쓰는. 짧게. 독서록 써는 거 아니에요? 야, 야, 그래 찾았어. 한장 정도면 충분하지 뭐. 왜요? 오케이. 야 준식아 찾았어. 어. 시간의 기원. 표지가. 맞아, 이거 맞는데? 네, 저. 안 읽은 겁니다. 저 표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좀 안 읽은 민성이 거예요. 사진을 이 책 표지 사진 안 보여주고 옆에 이렇게 우주 이렇게 모양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표지인데? 가운데에 책 있는. 그러니까. 아이 줘봐. 기다려봐. 아니. 참 재밌는 형들이 있어. 10분이. 진짜 나 아니야, 끝났어. 이 형 책 검사 안 어? 하잖아. 이거 오래 걸려. 이거 누구 거야? 그냥 집 갈게요. 오래 걸렸다. 저 하나만. 수학이 만만해. 요즘에 스페인 폼이 미쳤네. 민성이 형. 입었어. 왜? 그래서? 나도 몇 시간?
형 몇 프로 남았어? 형 몇 프로 남았어? 내 거야. 아, 이거 충분히 어디 갔냐? 네가 쓰는 거. 시간이 됐는데. 저기 있어요. 깜교실에 있어? 당기실 있어. 아, 널리자. 아니. 친구 안 보여줘. 뭐? 안 보여줘 말을 봐봐. 오우 씨. 왜요? 울려에 달강달강 해가지고 충격이 고정돼. 이거니까 고정돼 되잖아. 의자에다 걸쳐놓으면 되잖아. 의자 거기 등받이에다 걸쳐놓으면 되잖아. 안에서 울려내는. 예? 얘가 아니고 할 설명이 나요. 약간 수학이 맞는데 그래도 수학이 쉽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기원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확률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어떤 시작되었나? 시작되는지 그런 거를 일본에 좋아하는 어떤 도박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진짜 안 나와 있어요. 뭔 소리야? 김씨 내지. 진짜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저기를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이제 그때는 형 연구 이거 열심히 치고. 가야 되니 무조건 내가 가야 이걸 되니 열심히 그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2대 1 얘가 2대 1로 이겼었다. 그때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제 그거를 궁금증에서 해령한 거 이제 확률을 어떻게 받지 페르마가? 배려하여 페르마한테 편지를 보냈어?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받은 사람은 아는데 보낸 사람을 몰라? 예, 진짜 이거 안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알았어 읽은 거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설날에도 이걸 한번 주기적으로 그날이 언제? 사회처럼. 바로 야, 매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시작하고 있어. 아 그래? 그렇게 할까? 아, 그거야. 적주에 한 번씩 하지. 매주는 좀 너무 하고. 시험 시험 기간은 시험 기간에 한 건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패스하고 또 주말에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선생님 그럼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그렇지도. 이제 마음대로 그래 한 달에 2번 괜찮네. 어차피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달에 2번 해서 말해. 월말에 올피 시간에 서인이처럼 독후감 개념으로 한 장씩만 써와. 책 한 권당 한 장. 저는 그 학교 독서록 학교 독서록에서 학교 독서록 쓰는 것처럼 써서. 컴퓨터로 그냥 학교 독서록에서 그러면 학교 필독도서 그냥 학교 독서록에 써도 돼요. 그러면은 학교 필독도서에 수학도둑이 300쪽 안 넘는 학교 필독도서에 수학도둑이 많지. 나는 300점 넘어야 돼. 근데 300점 나 친구 아까 어디 갔냐? 그 수학의 쓸모 이런 거 몇 페이지냐? 그게 한 300페이지 되나? 200 아니요. 이게 300페이지예요. 윙패드 아니 근데 윙크에서 이게 책이 조그맣고 글씨가 많구나. 그 책이 근데 윙크에서 글씨가 안 500 쪽이야. 근데 제 것도 293이야. 500쪽이야. 250페이지로 할게. 이게 웬만한 300 책이 그래도 250페이지는 하거든. 너무 얇은 거서 그러니까. 저희 소설책 읽어도 돼요. 근데 이게 오지의 300 오지의 페이지. 마법사? 310. 그러니까 난 저 정도 두께를 얘기한 건데. 뭐야? 저게 307페이지. 저 겁나 조그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해? 요만한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요만한 거 지금 요만한 책인데. 그러니까 난 밤에는 됐어 알았어 진도나 나가 알았어. 오지의 마법사. 엄마를 저 부탁해.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갑자기 오즈의 마법사 이거. 아, 네, 그것도 250. 오즈의 마법사 다 알아? 뭔 내용인지? 예, 저 알아요. 몰라요. 그 오지의 태국 나라로 봤어요. 갔는데. 태국 저 아주 알아요. 많가? 저 허생전인가 아줌마. 허생전인가 그것도 안 봤어. 오지의 마법사 아, 정말 한정은 안 나오냐? 가도 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책 같은 걸로 어릴 때막 초등학교 막 2, 3학년 때 보는 거 아닌가? 저 둘 다 알아요. 심장 없는 아 태풍 와가지고 그 마녀를 때려서 사장가 나오잖아. 양봉꾼. 저 구인몽 봤어요. 그거 되게 구운 몸 아니야? 고운몽. 사자 나오잖아, 사자. 아니 어떻게 일반 열려가지고 부인이냐고. 이 새끼들은 말만 해서 하여튼 오즈의 마법사라는 건 되게 복잡한 소설인데 잔인한 소설. 너네는 좀 잔인하기도 하지 좀 이상하잖아. 심장이 일본에서 애기 버전으로 봤어. 애기 버전으로 봐서 그렇지. 저 본캐. 마녀를 이상한 나라의 시작해서 앨리스 이런 것도 애기 버전으로 봐서 맞아요. 이상한 보면은 나라에서. 그렇게 애기한 동화가 아니거든. 그 뭐지 그 신발 만든 거 뭐지 그 신발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뭐지 그 엄마랑 언니를 막 까마귀 고기로 아니야 그 젓갈로 만든 거야. 아니야 다른 거야. 아, 젓가락으로 뭐 발가락 자르고 젓가락 막 팔 자르고 막 이런 자르고 말이야? 아니 어쨌든 오즈의 마법사라는 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자가 나오고 아 광고에서 봤어요. 양철 로봇이 나오고 허수아비가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당시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농민들이 다 망해가지고 농민을 허수아비로 묘사를 한 거고 그 당시 농민이 망하고 공장지대를 지었는데 그 당시 그 전쟁이 나기 직전이라 공장도 약간 망할 때쯤이었어. 미국이 망하다가 살아났거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고장난 로봇가 나오고 되게 심오한 내용이거든 사실 알고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의 상황을 대놓고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애기들 동화로 만들어서 퍼뜨린 거거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 일 있으면 알고 보면은 집에 있어. 제 오제 마법사 읽는다. 나도 오제가 저도 이렇게 해요. 너네 집에 있는 오제 마법사는 뭐 어린이 오제 마법사 이런 걸 텐데. 저 250도 아니, 넘어요. 저에게는 이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적이네요.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용액이라는 게 섞었긴 했지만 모든 용액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 농도에 따라서 진하면 만약 예를 들어 소금물이라고 하면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포화된다는 가정하에 적게 집어넣는 거랑 많이 집어넣는 건 특성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은 뭔가 내가 화학물질을 만드는데 화학물질 A랑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섞여. 고체물질 A랑 고체물질 B를 섞는다고 해가지고 C가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분자들이 만나서 다른 분자로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입자 형태로 잘게 쪼개야 돼. 근데 내가 쪼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뿌린다고 해서 얘네들이 만날지 안 만날지를 보장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이걸 화학 반응 일으키려면 어떻게? 물에다 녹이면 돼. 왜냐면 물에다 녹이면 아까 흙탕물 같이 뿌연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는 입자가 가라앉지 않는 건 마치 너네가 수영장에서 안 가라앉으면 막 파닥파닥 거리는 거 아니야 사실 물속에서. 거기는 입자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A랑 흔들리는 B를 물에다 섞어서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흔들리면서 C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용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물에다 녹여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매에다 녹여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재료를 만들 때 재료의 그 최종 양은 내가 이 A라는 용액, B라는 용액에 용질을 얼만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C라는 물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내가 뭐 요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고추장을 얼만큼 섞고 떡을 얼만큼 넣어야 얼마만큼의 떡볶이가 나오는지를 아니까. 사실 화학이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그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화학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네. 농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퍼센트면 소금 뭐 반 섞으니까 50%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오한 겁니다 나름.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처음에 배울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퍼센트 농도를 배우는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측정하는 거고 사실 화학 반응은 질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입자가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퍼센트 농도를 쓰지는 않을 것이. 물론 쓸 거야.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근데 이미 알고 있지.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비율을 퍼센트 농도로 표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 밑에 예시 물 100g에 설탕을 10g 섞인 게 아니고 둘 다 섞어서 100g 돼야 되니까 물 90에 설탕 10g을 녹여서 100g 용액이 되면 그 안에 설탕 10g 그러니까 10% 설탕 용액이 되는 거야. 네. 말로 하고 이거 계산 안 할게. ppm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녹이는 게 설탕 같은 거 많이 녹을 수도 있지만 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때는 오존 주의보 할 때 오존 주의보의 양은 그램 단위로 들어. 공기 100g 중에 오존이 뭐 10g 들어있으면은 즉사. 그러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오염물질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뭐 10억 분의 1, 뭐 100만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녹아 있어. 아주 소량으로. 그 매연이라고 가정해 보면 자동차 지나가면 그러니까 매연 그 가루가 공기 중에 다닐 텐데 우리가 자동차 밑에 도로 있는 데서 뭐 매연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도 얘네들이 쌓이면 우리가 약간 미세하게 맡을 정도만 되더라도 생각보다 매연이 많이 나온 거잖아. 네. 그때 나온 매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퍼센트를 측정을 하면 안 돼. 숫자가 너무 작아져. 그래서 그러면은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용액 100분의 1. 퍼 밀리언이라고 해가지고 파츠 퍼 밀리언은 파츠는 용질 입자라는 뜻이니까 파츠는 생략하더라도 퍼 밀리언 100만 개 있으면 그 중에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조금 녹아있는 애들은 계산하기도 한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설탕, 그러니까 소금량도 퍼 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 퍼 밀이 ppm이지 뭐. 그때 알려주셨는데요. 펌이 1000분. 그래서 알았어. 네. 근데
터밀은 밀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100만 분의 1 정도 소금이 너무 적지. 몰롱도랑 몰라룡도로 넘어서 실제로는 거기 들어있는 입자가 몇 개인지를 아는 게 좀 더 그 입자의 개수나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량으로 되지 않고 용질의 개수 비율로 셀 것입니다. 그거를 몰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야지. 배터리가 없잖아. 그냥 이걸 해야지. 이거 뭐야? 26% 뽑아? 이제 제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예? 뭐? 예? 뭐? 쓰면 안 돼. 이좀 그래서 기준. 몰롱도와 몰라룡도 뭐 불안해 막 손발이 떨리고 이래? 뭐 전화 올 때 있어? 뒤에서 충전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미리 충전하지 뭐 이제 와서 그때 충전하는데 꽂혀가지고 그래. 아니 가방에 충전기가 있던 걸 방금 발견했어요. 맞았어요. 아니 애초에 저기도 뽑아 충전기 뽑으면 한 이게 있을 때가 들어가요. 다 일어나 이 새끼들. 잠을 안 잤나 봐요. 공부하느라 그럴 일 없잖아. 저 공부하느라 앉았어요. 이정쌤 이상하다. 이게 인용세 그래서 몰롱도라는 게 있는데 해당 용질 몰수를 물 1리터에 담았을 때 용액 1리터 기준에 들어있는 용질량을 몰롱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시를 봅시다. 수산화 나트륨 0.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예제를 먼저 볼게요. 황산의 분자량은 98이다. 이거에 의미하는 건 1몰이 98g이라는 의미야. 그지? 황산 196g은 몇 몰이냐? 2몰. 우리가 몰이라는 언급 따로 안 해도 대충 알지? 이제 네. 몰이라는 건 엄청 네. 큰 숫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몰 그 처음에 배운 그 기체 이상기체 단위 단위 그거예요. 이상기체 단위. 거기 나오는 몰이 2몰이야. 같은 거야.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정의한다. 네. 그래서 분자량 98g, 196g 기준이면 두 세트니까 2몰이잖아. 2몰의 용지를 비커에다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2리터를 채워. 그럼 2리터 안에 2몰 들어있는 거네? 네. 그럼 1몰 정도지. 네. 별거 아니지? 네. 그래서 분모가 용액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사실 퍼센트 농도 계산할 때도 분모는 용액 질량이었긴 했지만 용액이었잖아. 그렇지? 분모는 당연히 용액이겠지. 전체 중에 일부를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근데 추가로 몰랄농도라는 게 나오거든. 몰랄농도는 용맥 1kg에 녹이는 용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몰농도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해보자. 황산 196g 2리터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되냐? 물 2리터가 2kg. 생그 킬로그램. 2리터가 몇 리터냐니까 2kg. 2000ml래. 아, 2kg. 대단한데 이거. 2kg. 아이 대충 2kg. 대충 2kg, 대충 2kg. 왜냐면 이건 순수한 물도 아니고 이거 수용액이다 보니까 대충 2kg. 그럼 여기도 그럼 황산 196g을 물 2kg에 섞어버리면 2몰에 2kg 되는 거니까. 그럼 1몰랄농도 되는 거지. 뭐가 달라? 근데 실제로 저는 몰농도는 라지엠, 몰랄농도는 스몰엠 쓰는데 요래 버리면 여기 있는 2리터는 용액이야. 여기 있는 2kg은 용매야. 네. 아까 설탕 10%라고 했을 때 설탕 10%랑 설탕 20%는 애초에 물의 양이 달라. 둘 다 100g을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아 맞습니다. 근데 용해도를 생각해보면 용해도 문제 측정할 때는 항상 100g에 얼만큼 녹는지를 비교를 하잖아. 네. 왜냐면 물의 양이 고정돼 있어야 거기 녹이는 거에 따라서 얼만큼 진한지가 비교되는 거지. 아까 퍼센트로 비교를 하면은 2배 진하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해. 왜냐면 물의 양이 다르니까. 같은 물에 용질을 얼만큼 섞였느냐에 따라서 소금 한 숟가락 넣은 것보다 소금 2숟가락 넣은 게 2배 진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닐까? 네. 근데 90g에 10g 들어있는 거랑 80g에 20g 들어있는 거는 2배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해. 네. 그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때에 따라서는 더 그럴듯한 표현 방식일 수 있어. 물의 양을 킬로그램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용질을 타버리면
그때 나온 몰랄 농도는 진짜 몇 배로 진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치잖아, 용의 농도가. 근데 실험을 할 때 매번 실험하는 용도, 콜라를 가져서 이거 예를 들면 이거 녹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녹차 티백에다가 물을 붓는데 부은 물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탄 다음에 그거 이제 처음에 타기 전에 처음에 타기 전에 주전자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여기다 부은 다음에 주전자에 빠진 질량을 측정해, 이렇게 측정해야 되잖아. 예. 그지? 근데 실험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 나 말고 이렇게 해야 네 번 말이고 서울에서 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할 때는 물농도 쓰는 거야. 부어가지고 2리터면 2리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근데 쓸 때가 달라진다. 어쨌든 해당 그 실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일반적으로 몰농도를 쓰는데 몰농도의 단점은 크게 보면은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 뭐가? 질량이 변하네?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 실험을 하다가 뭐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 뭐냐면 뭐 A라는 용액, B라는 용액 섞었더니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럼 뜨거워졌지. 네. 그럼 내가 1리터 섞었더니 2리터 되는 줄 알았더니 2.2리터 이렇게 되면 농도가 묽어진 건가? 아니, 그냥 열이 나서 부피가 바뀐 건데? 그러면 이 화학 실험이 뭐 두 배 탔더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탔더니 농도가 반이 된다? 근데 물을 탔더니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농도가 반이 된 게 아니고 막 45%가 돼. 좀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실험 같은 경우에 몰농도를 쓰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몰랄 농도를 쓰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면 몰농도 씁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라는 개념을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질량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 예시 한번 풀어보자. 여기 설탕물의 분자량 써놨으니까 설탕의 분자량 342. 3.4에는 몇 몰? 1몰. 네, 0.01몰. 얘 0.01몰이지. 네. 물 100ml는 몇 그램? 0.1kg. 그 용매의 양을 그램으로 안 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하거든. 몰라. 네. 0.1kg이야. 그래서 0.1kg 하면은 0.1 몰랄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쉽네. 그지? 네. 네.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잊을까봐. 이게 용매야. 몰랄은. 몰농도는 용액이고. 요거 두 개만 안 헷갈리면. 이 몰고 하는 방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수소가 1번이지. 네. 수소 1번이고 중성자, 양성자 합쳐서 몇 개야? 양성자랑 중성자 합쳐서요? 어. 2개요. 헬륨은 4개요. 양성자 2개고 중성자, 양성자 합쳐서 4개잖아. 네. 근데 중성자는 양성자 때문에 있는 건데. 네.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데. 이게 한 개. 중성자가 달려있는 수소도 있지만 예. 달려있지 않는 거 기준으로 설명할게. 그럼 헬륨은,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정하면 헬륨은 몇 배 무거워? 대체적으로? 4배. 4배 무겁지? 그러면은 수소 1g에 100개가 들어있다고 쳐봐. 예. 수소 1g을, 그러니까 수소를 1g만큼 어떤 통에다 담았고 그 안에 있는 수소 개수를 세본 거야. 네. 그러면은 100개가 들어있네? 1g. 네. 그러면 헬륨을 100개를 가져오면 몇 g이야? 4g.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개수를 여기 있는 질량이랑 대응해서 맞춰놓은 게 몰수라는 거야. 몰이라는 개념이야. 예. 탄소, 그러니까 그냥 이거로 이해하는 게 편해. 물론 약간 뻥이긴 한데 수소 원자량이 1이고 질량수가 1이잖아. 질량수 1인 수소를 1g이라고 그러니까 1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걸 내가 몇 g에 몇 개인지 이해하기 힘드니까 수소 1g을 가져서 숫자를 세본 거야. 예. 그랬더니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었던 거야.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해놨어. 왜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 6 곱하기 10의 23승계 말이 그냥 꼬이잖아. 6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 계란 30개, 계란 60개 이러니 계란 한 판, 두 판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이거 입자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수소 1g은 1몰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헬륨도 여기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져오면 몇 배 무겁냐고.
4배. 4배 뭐 4g이지? 그지? 그러면 질량수에다 g을 붙이면 뭘 쓰네? 그럼 질량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량수에다가 g을 붙이면 무슨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뭐 이건 뭐야? 아 그게 아니지. 네 모른다며.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알아들었다고 치고 물론 난 약간 뻥을 쳤습니다. 무슨 뻥을 쳤냐 내가? 정확히는 정확히 4배. 말고 기본 정의 자체를 내가 틀리게 6.02 곱하기 10에 2. 아니 근데 1을 수소를 1로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탄소를 탄소를 12로 12로 정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너네 입장에서는 알바 아니야. 네. 나중엔 알바일 수도 있네. 뒤에 문제 푸세요. 예. 뭐야 이거 화학 반응의 규칙성 이거 2학년 때 하는 거 아니야? 3학년이냐 이거? 말을 해. 맞지?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물질의 특성이라고? 예. 아닌 거 같은데 왜 보는 거야? 아니 문제를 봐야 이제. 문제알바 단원 이름이 다른데. 아니 당연히 옛날. 아니.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아까 인용쌤 지나갈 때 붙잡고 달라고 그랬어. 끝나고 달라 그래. 예. 까먹지 말고 뭐 끝나자마자. 예. 이거 풀어요. (10월 1일에) 오전에 나오는 거야. 들어본 적 있어? 네. 네. 오전 10시부터 3시예요. 12시. 토요일 시간표처럼 오전에 와서 일찍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가 봐. 나는 그래도 안 가는데. 네. 네. 선생님 그날이 수